시골로 보이는 풍경 속 금일 18시까지 부대 안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벽이 무너져 있는 한 집. 그리고 그곳을 노리는 누군가. 저격총을 통해 멀리서 발사된 총알은 한 소녀 지안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위기로 보이는 상황에서 잘 들어, 정지현. 지금 주인공이 사각을 아주 잘 활용해서 총알을 피하고 있네. 이 모든 공간에는 다 사각이 있어. 그녀는 삼촌이 말해줬던 정보를 떠올리고 사각.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이 달린 긴 물체를 활용해보지만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금방 깨져버리고 이번엔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는데요. 총알이 거울을 맞추지 못하자 날아오는 방향은 좌에서 대각선 방향. 여기보다 훨씬 멀고 높은 곳. 저격수 성조의 위치를 추측해냅니다. 그러자 성조도 사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너 거기서 뛰어보려고? 돌. 높은 곳에서 아래로 총이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총에는 손이 닿지 않았고 소파를 뒤집는데요. 그런데 소파 뒤에는 또 다른 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새 조준을 완료한 지아는 그 총을 이용해 반격을 시작하려 하죠.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며칠 전 경찰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한 남자의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곧 그 남자는 누군가에게 철저한 참교육을 당했고 저 이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잘못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저 아저씨가 잘못했죠. 남자를 피떡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안이었죠.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이거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호자를 데려오란 말에 삼촌 난데. 삼촌에게 연락을 하지만 저는 예청경찰서 경장 박진우라고 합니다. 삼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죠. 삼촌 진만의 시체를 확인하는 지안. 보통은 자살할 때 손목 같은 데를 긋지 않나요? 국가수 보검 의견에 따르면 이 상흔을 뚫은 흉계 각도가 혼자서 찌를 수 있는 각도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는 자살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죽는 것도 정증만 담네. 부모님을 잃고 10년간 삼촌의 손에 키워진 지안이었지만 지안의 모습은 아주 초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안의 눈에 보이는 알 수 없는 문신. 삼촌한테 그런 문신 있었나? 일단 제일로 중요한 것이 영정사진인데 그 고인의 사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하지만 지안에게 진만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정지현? 그때 지안에게 다가오는 누군가. 맞네. 나 기억나? 배정민. 괜찮아? 정민은 그녀의 동창인데요. 이렇게 삼촌 얼굴만 떼어내서. 영정 사진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그는 나 컴공과 다녀서. 그래서 내가 삼촌 일 돕게 된 거야? 삼촌이 운영하고 계시는 농업용 호스파메 사이트를 리뉴얼하려고 하셨더라고. 진만이 낸 알바 공고를 통해 진만의 일을 도와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락한 사람도 나였고. 삼촌 사고 난 곳이 화장실이라고 했지. 내가 화장실 잘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삼촌 장례 잘 치러. 다행히도 지안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정민. 이게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찾아내는데요. 삼촌이 뭐 사업상 쓰시는 그런 거 아닐까? 대포폰 같은 거? 그런데 그때 7천만 원? 아주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의 잔액을 확인해 보는데요. 187억? 그러자 지안은 삼촌이랑 리뉴얼했다는 그 사이트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진만이 만든 쇼핑몰을 확인해 보는데요. 사이트는 겉으로는 농업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가 그 안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아무리 봐도 수상한 새로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사이트의 이름은 진만의 문신과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무기를 파는 사이트 같은데? 무기들이 판매되고 있죠. 진만은 이 쇼핑몰의 운영자이자 무기를 판매하는 무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삼촌이? 그때 구매자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정중하게 답장 메시지를 보내지만 진만의 이름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가 지안인 것까지 알고 있는 상대. 그와 동시에 이곳을 찾아온 누군가. 진만씨, 저 민혜예요. 오늘 삼촌이 안 계셔서요. 저는 진만씨 전국어 개인 교습하는 서민혜예요. 오늘 수업을 하기로 했다며 민혜가 찾아왔지만 아시잖아요. 진만씨 이렇게 연락 없이 약속 바꿀 사람이 그녀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지안을 노리는 0351의 문자가 또다시 도착합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와 봤어요. 저기 괜찮으면 잠깐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제가 삼촌한테 다시 연락드리라고 전하겠습니다. 지안은 그녀를 돌려보내지만 지안은 앞으로도 계속 노려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정민은 쇼핑몰에 대해 다른 것을 알아내는데요. 이 사이트는 철저하게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바로 쇼핑몰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한 코드를 발급받아 등급제로 운영된다는 것이었죠. 사람 죽이는 킬러들은 코드 레드, 총이나 무기, 폭탄, 독극물 같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드 퍼플은 스파이, 정보를 사고 파는 사람들을 위한 코드. 킬러들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등급. 코드 옐로는 뒤처리업자, 시체 처리와 뒤처리에 필요한 약품이나 세제. 살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코드 그린, 마지막 그린 코드는 그린 코드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누군가 그린 코드를 공격한다면 코드를 부여받은 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린 코드를 지켜야 한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린은 누군데? 너희 삼촌 정진만, 그린 코드를 가진 사람에는 정지한. 다름 아닌 지안의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그리고 그때 들리는 굉음. 지안의 집 벽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드론. 드론은 총을 쏴대기 시작하고 일단 뒷문으로 나가자. 뒷문으로 도망치려 해보지만 그곳에도 드론이 있었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설치되어 있던 방탄문과 유리. 왜 가만히 있어? 총알이 다 떨어졌나? 하지만 곧 유리는 깨지게 되고 이후에 지안은 저격수 성조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킬러들은 왜 지안을 노리는 걸까요? 킬러들의 쇼핑몰 1에서 2회의 내용이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소설 살인자들의 쇼핑몰을 원작으로 해 배우 이동욱, 김혜준 등의 캐스팅으로 더욱 기대를 높인 오리지널 시리즈가 디즈니 플러스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킬러들의 쇼핑몰을 시청하시기 전 짚어보면 좋을 기대 포인트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킬러와 쇼핑몰이라니 무언가 잘 맞지 않는 듯한 단어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킬러들의 쇼핑몰은 삼촌 진만과 조카 지안을 주인공으로 해 진만이 남긴 위험한 유산으로 인해 여러 킬러들의 표적이 되는 지안의 생존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유산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산은 통념적으로 죽은 사람이 물려주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진만이 목숨을 잃었다는 뜻인데 놀라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네, 이 작품은 진만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진만이 남긴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삼촌이 운영하고 계시는 농업용 호스 판매 사이트를 리뉴얼하려고 하셨더라고. 바로 진만이 운영하던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겉으로는 농업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가 그 안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아무리 봐도 수상한 새로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기들이 판매되고 있죠. 진만은 이 쇼핑몰의 운영자이자 무기를 판매하는 무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삼촌이? 그때 구매자로 보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정중하게 답장 메시지를 보내지만 진만의 이름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가 지안인 것까지 알고 있는 상대. 이 작품은 이렇듯 쇼핑몰을 통해 시작될 지안의 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쇼핑몰에 대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단순한 무기 판매에 더해 이 사이트는 철저하게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던 사이트, 사람 죽이는 킬러들은 코드 레드,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드 퍼플은 스파이, 킬러들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등급, 코드 옐로는 뒤처리업자, 살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코드 그린. 마지막 그린 코드는 그린 코드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린 코드를 가진 사람에는 다름 아닌 지안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몰랐던 쇼핑몰을 통해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린 코드로 인해 앞으로 위험에 빠질 지안을 구하러 올 누군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안의 조력자 또는 쇼핑몰을 노리고 온 악인들이 여럿 등장하며 지키는 인물 vs 빼앗으려는 인물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킬러들과 진만을 둘러싼 관계들이 서서히 밝혀질 것 같죠. 이와 함께 확장될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만의 킬러에 대한 세계관 또한 더욱 궁금해집니다. 쇼핑몰과 관련된 두 번째 포인트, 진만의 과거입니다. 쇼핑몰만 해도 진만이 왜 이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상황. 진만이 죽은 시점인 만큼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과거 시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듯 인트로에서 지안의 과거 시점을 통해 엿보았던 진만의 남다른 지식을 다시 살펴보자면 양쪽을 저렇게 쏘는데 하나를 안 맞아? 아니야. 사각을 아주 잘 활용해서 총알을 피하고 있네. 액션 영화를 보며 움직임을 분석하는 모습, 네가 모든 걸 완벽히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응. 눈앞에 있는 걸 내가 왜? 남다른 손놀림,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과 신중함까지 보이는데요. 대체 진만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보이는 지안이 좀 더 어렸을 적 과거, 금방 올 거야. 어딘가 임무를 나가는 듯한 진만의 모습, 이제 집에 가자. 지안의 시점으로 극이 전개되는 만큼 조금씩만 보이는 어딘가 어두운 진만의 분위기가 더욱 극을 감질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극에 긴장감을 더할 진만에 대한 떡밥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진만의 시체에 보이는 알 수 없는 문신, 그 글자는 진만의 쇼핑몰 이름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통화가 돼? 그리고 진만의 유품으로 남겨진 오래된 휴대폰 하나. 지안은 이것들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진만의 과거에 더욱 다가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지안과 진만의 관계성입니다. 진만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안에게 일상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삼촌과 조카의 케미를, 남다른 사람들인 만큼 어딘가 특이점이 있는 색다른 케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진만과 함께 살며 알게 모르게 지식이 많이 쌓인 지안이 이를 활용해서 킬러들을 상대할 모습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그러한 지안의 성장입니다. 인트로에 이어 물체를 활용해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여기보다 훨씬 멀고 높은 곳.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해 위치를 옮겨 진만이 숨겨뒀던 무기와 마주하는 지안, 그리고 반격을 하는데요. 이러한 지안의 대담한 판단과 움직임도 평범한 사람의 것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짧은 상황 속에서도 마냥 울며 앉아있기보다 닥쳐온 상황을 해결하길 선택하는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베테랑 킬러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쌓여있는 능력치와 지안의 그러한 선택들이 더해져 작품의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앞으로 등장할 여러 킬러들과 이에 따른 다양한 액션입니다. 지안이 저격수 성조와 마주하기 전 진만과 아는 사이라며 집을 찾아온 민예. 어눌한 말투 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만의 오래된 휴대폰을 통해 오는 또 다른 이의 문자와 조금 뒤 이게 말이 된다고? 부서져 버린 지안의 집 벽,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드론. 일단 뒷문으로 나가자. 뒷문으로 도망치려 해보지만 그곳에도 드론이 있었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설치되어 있던 방탄문과 유리는 깨지게 되고 이후에 지안은 저격수 성조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짧은 상황 속에서도 최소 2명 이상의 킬러들이 등장했는데요. 저격총을 이용하는 스나이퍼 성조와 서툰 한국말을 하는 모습과는 달리 가방 속 무기를 지닌 의문의 킬러 민예,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보여주게 될 캐릭터들의 매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다양하게 사용될 총, 드론,
칼 등으로 인한 다채로운 종류의 액션 시퀀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스타일리시 뉴웨이브 액션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리즈인 만큼 신선하고 세련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액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은 1월 17일에 공개 예정입니다. 소설을 감상하신 분들이라면 원작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도 함께 풀어내며 세계관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흥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신선한 소재와 액션을 더한 킬링타임 작품으로 몰입도 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이어 앞으로 지안이 어떤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언급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직접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